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밤사이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차를 덮치고 전기 설비로 넘어져 정전을 일으키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장맛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며 낮 동안에는 남부와 제주도를 중심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가 새로운 강연 프로그램인 클래스 온을 통해 시대를 이끄는 리더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은 미래 세대에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나노입자를 뇌의 특정 부위에 넣은 뒤 자기장으로 자극해 행동이나 감정을 조절하는 데 세계 최초로 성공했습니다. 모성애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었는데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BCI 기술과도 접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절단된 다리 신경과 연결해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는 고성능 로봇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춤을 추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인데 연구진은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5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장맛비가 중부지방에 강하게 내리면서 나무가 쓰러지거나 전기 공급이 끊기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지는 아찔한 사고도 일어났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캄캄한 새벽 시간, 소방대원이 쓰러진 나무를 전기톱으로 베어냅니다. 강한 바람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넘어지면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 2대를 그대로 덮친 겁니다. 많이 불었어요, 바람이. 소리가 우자짝 소리가 났는데 그렇게 큰 나무 넘어간 거는 생각도 못했죠.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구청과 소방당국은 나무를 잘라내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를 벌였습니다. 돌풍을 동반한 장마는 경기 남부 지역에도 피해를 줬습니다. 강풍으로 나무가 아파트 자체 전기 설비를 건드리면서 190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긴 겁니다. 대포 소리 같이 꽝 소리 나더니 전체적으로 불이 나가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많이 사셔갖고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냥 안에서만 그냥 동동동 거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멈춰서면서 고령의 주민들은 복구 작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1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인천 남동구 일대에서도 강한 바람으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면서 교통사고도 났습니다. 터널을 달리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한복판에 멈춰섰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처럼 장맛비가 인천과 경기도 등 중부지방을 강타하면서 밤사이 강풍과 비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장맛비가 그치면서 오늘 낮 동안에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부지방에는 폭염특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찜통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경주와 밀양의 낮 기온이 34도, 제주와 대구 33도, 광주와 강릉도 31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울은 27도로 기온은 비교적 낮지만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주말인 내일부터는 서쪽에서 저기압이 유입되면서 정체전선이 또다시 발달해 곳곳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 주로 밤 사이에 지날 걸로 보입니다. 초여름 지구촌 곳곳이 이상기후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모스크바에는 100여 년 만에 폭염이 덮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선 폭염 속에 산불이 계속 번지고 있어 비상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더위에 지친 모스크바 시민들이 분수대에서 더위를 식힙니다. 바닥 분수에서 뛰노는 아이들은 더운 줄도 모르고 신이 났습니다. Да, жара прекрасная, конечно. Главное, что детям хорошо. Вот приехали сюда освежиться, и самим хорошо. 7월 평균 기온이 20도가량이던 모스크바. 이달 초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모스크바 일원에 내려진 폭염경보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에어컨과 선풍기 수요가 급증하고 아이스크림과 찬 음료도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Аномально жаркая погода в Москве. Плюс 32, да? Да, вот.
Пить хочется сильно. Мороженое кушаем. Так и проходит время. Гуляем по тенечку. Все. 거대한 연기 기둥을 뿜어내며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에선 산불이 계속 확산하면서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헬기 등을 동원해 물을 뿌려보지만 폭염 속 건조한 날씨 탓에 화재 진압은 더디기만 합니다. 산불을 피해 필사적 탈출을 한 이재민만 약 2만 6천 명. 당국은 독립기념일 불꽃축제도 취소하는 등 산불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기상재해로 매년 채소값이 폭등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외부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사계절 신선한 채소를 생산하는 도심 속 수직 농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샐러드 카페입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한다는 입소문이 퍼지면서 최근 젊은 여성층을 중심으로 손님이 크게 늘었습니다. 비결은 가게 한켠에 설치된 수직 농장. 주문이 들어오면 직원이 바로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해 음식으로 내놓습니다. 바로 저 채소를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신선하고 안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근의 한 건물 지하실에선 10여 종이 넘는 신선 채소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 생육에 필요한 양액 비율과 온도, 습도, 조명 등을 최적화했습니다. 한 해 10번 정도 재배가 가능해 200평 바닥 면적에서 연간 80톤가량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노지와 비교해 무려 30배 이상의 수확량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수확해서 드리다 보니까 2시간 이내에 저희가 살아있는 채소를 드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다른 점입니다. 도심 수직 농장은 기후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특히 여름철 채소 수급 부족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공간 효율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또 이 재배 적기 환경들을 1년 내내 유지를 할 수 있다 보니까 1년 내내 안정적으로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미래형 농으로 주목받는 도심 수직 농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매년 350개 이상의 우수 농산업체를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와 수술을 줄이는 진료 재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애초 예고됐던 전면 휴진이 아니라 다행이라면서도 극단적인 집단행동 대신 대화에 나서달라고 의료계에 요청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 재조정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수술은 절반, 진료는 30%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큰 차질은 없었지만 환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유, 걱정되죠. 서울대에서 내가 아직 진료했는데 또 아산병원까지 여기 옮겼더니 또 아산병원까지 그런다 해갖고. 서울 아산병원 측은 중증, 응급 환자 진료엔 변함이 없다며 일반 진료에 미칠 여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 사이에 놓인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무기한 휴진 중이고 고려대 의료원과 충북대 의대 교수들도 조만간 집단행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정부는 의사들에게 내렸던 행정명령은 권력 남용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휴진 같은 극단적 방식을 멈추고 대화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여러분께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호소가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으로 의대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앞으로 교원이나 시설 등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문제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정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투쟁 강도가 다소 정체된 사이 정부가 조만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어떤 처분을 내리는지가 새로운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한 지 130일이 넘었습니다.
일부 병원들이 잇따라 진료를 축소하거나 멈추고 있는 가운데 참다 못한 환자와 가족들이 거리로 나와 울분을 토했습니다. 김희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2년째 혈액암을 앓고 있다는 어머니. 혹시 진료를 못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하루하루가 걱정입니다. 언제 그만 또 안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도 막 걱정이 되고 좀 많이 좀 긴장이 돼요. 예약이 밀리고 치료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넘나드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 다반사가 됐습니다. 또 친구가 3, 4일 전에 건강검진에서 백혈병으로 진단이 났는데 대학병원에서 예약을 안 받아줘서 울면서 전화가 오고 해서 진단받은 1형 당뇨 아이가 이 인천 지역에 사는데 인천 지역에서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해서 전라도까지. 현 사태가 심각하다며 80살이 넘었는데도 충청북도에서부터 올라온 할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휴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 병원에 갔더니 개인 병원에는 종합병원에 가래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환자와 가족들은 조속한 의정 갈등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환자들이 당신들의 아들, 딸 이래도 이렇게 방관하고 입으로만 죄송 할 수 있겠냐며 큰 소리 쳤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의견 갈등 해소용으로 우리 환자들 생명이 볼모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먼저 휴진을 멈출 것으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는 전공의에 의존하는 수련 환경을 개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집단 행동이 발생하더라도 필수 의료는 중단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법을 만들라며 국회에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미국에서 젖소를 통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의 인체 감염 사례가 4번째로 나왔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미 현지 언론들은 현지 시간 3일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축산업 종사자가 H5N1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환자는 H5N1에 감염된 소와 접촉한 걸로 확인됐으며 독감 치료에 쓰이는 항바이러스제 오셀타미비르를 투약한 뒤 회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에선 지난 3월 텍사스주와 캔자스주에서 H5N1에 감염된 젖소가 처음 보고된 이후 12개 주로 확산했습니다. 또 4월 텍사스주 주민 1명이 감염된 젖소와 접촉한 후 H5N1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5월에는 미시간주의 축산업 종사자 2명의 감염 사례가 추가로 보고됐습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으로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가 새로운 강연 프로그램인 클래스온을 통해 리더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합니다. 보도에 박나윤 기자입니다. 붉은 넥타이에서 강렬한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친구 같은 스승으로 통하는 이광영 카이스트 총장이 꿈 전도사로 대중 앞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교육, 경영,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비전을 나눌 과학교양 프로그램 클래스온. 첫 번째 강연자로 나선 이 총장은 남다른 교육관으로 미래 세대에게 조언했습니다. 세상은 항상 변하고 있다. 동쪽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총장은 학교를 놀이터로 삼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10년 안에 카이스트를 세계 10위권 대학 안에 들도록 하겠다는 포부입니다. 그동안 강조해온 AI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미래 시대는 AI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를 잘 활용해서 우리가 이 거대한 AI 물결에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마다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매진하면 성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이 총장의 메시지. 강연 내용이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선공개되면서 방송 전부터 구독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술녀 한복 디자이너, 유승민 국제올림픽위원회 선수위원, 104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 등도 인생 멘토로 나설 예정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클래스온은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자기장으로 뇌 회로를 조절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나노입자를 뇌 특정 부위에 넣은 뒤에 자기장으로 자극하는 방법으로 식욕은 물론 모성애까지 활성화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머리에 나노입자를 주입한 초록색 쥐. 자기장을 켜자 새끼 쥐를 입으로 물어 자신의 둥지로 데려옵니다. 어미쥐가 아니지만 모성애를 관장하는 뇌 부분을 자극받아 새끼들을 돌보는 겁니다. 모성애를 조절할 수 있는 지역은 MPOA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500분의 1 정도의 수준의 자석 나노 입자를 써서 자기장에 반응하는 나노 입자를 조절하고 싶은 뇌의 특정 부위에 넣고 자기장을 발생시켜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외측 시상하부를 자극해 식욕을 2배로 늘리거나 절반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뇌의 뉴런을 자극하는 방법으로 주로 빛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빛이 뇌 깊숙이 들어가려면 이렇게 선을 삽입해 빛이 통과할 길을 뚫어줘야 했습니다. 자기장을 활용하면 선이 필요 없습니다. 또 MRI 100분의 1 수준의 아주 약한 자기장을 사용해 인체에 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 뇌가 굉장히 100억 개 정도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뉴런들이 얽히고 설켜서 뇌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가 특정 회로가 켜지거나 꺼졌을 때 뇌 기능을 조절하거든요. 다양한 뇌 질환의 원리와 치료 기술에 좀 적용을 하고 싶고 이 같은 자기 유전학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필두로 한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 BCI 기술과도 접목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뇌에 직접 전극을 삽입하지 않고 뇌세포를 정밀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BCI 기술의 여러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다리가 잘린 환자의 신경계와 연결해 생각한 대로 구부리거나 발목을 돌릴 수 있는 고성능 로봇 의족이 개발됐습니다. 머지않아 하이킹을 하거나 춤추는 것도 가능해질 전망인데 미국 연구진은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투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 의족과 새로 개발된 로봇 의족의 성능을 비교한 영상입니다. 로봇 의족을 착용했을 경우 동작이 훨씬 빠르고 자연스럽습니다. 경사로나 계단처럼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선 더욱 뚜렷하게 성능 차이가 드러납니다. 미국 MIT 연구진이 개발한 로봇 의족의 핵심은 절단된 다리 부위의 신경을 온전히 의족과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수술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We then put sensors on those muscles to detect activations and movements, and those data are then decoded by small little computers on the robot. 덕분에 미리 입력된 보행 패턴에 따라서만 작동하는 기존 의족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에 생각한 대로 의족을 구부리거나 돌릴 수 있어 전에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고난도의 활동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This suggests an exciting future. They could dance or do all these non-cyclic, non-steady motor tasks. 당연하게도 의족 착용에 따른 통증은 줄어들고 의족을 자기 신체처럼 여기는 비율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메디슨의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5년 안에 상용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연구를 이끈 휴어 교수는 40여 년 전 암벽 등반에 나섰다가 동상으로 2다리를 잃은 장애인입니다. 또 이번 연구에는 한국인 송영근 연구원도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YTN 유투관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오로라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현지 시간 4일 지구 402km 상공에 있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촬영한 영상이라며 우주에서 본 오로라를 SNS에 올렸습니다. 나사는 오로라가 태양풍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는 고도 약 350에서 460km 대기권에서 시속 27,740km의 속도로 하루 15차례 지구 궤도를 돕니다. 중국 최대 연례 인공지능 AI 전시회 2024 세계 인공지능 대회가 상하이에서 지난 4일 개막해 나흘간 열립니다. 중국 언론들은 올해 6회째인 행사에 500곳이 넘는 업체가 참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새로 선보이는 제품 수도 역대 가장 많습니다. 상하이시 X 계정에 따르면 중국 첫 사람 크기의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 티엔궁이 처음 공개될 예정입니다.
AI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경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행사에 참석한 리창 국무원 총리는 연설에서 각국이 더 개방적 사고방식을 갖고 AI에 대한 국제 협력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도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차이나 커머스의 대표주자 테무를 낳은 건 핀두어더라는 이름의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입니다. 초저가를 무기로 알리바바를 제치고 중국 시장을 제패한 뒤 매섭게 해외로 확장 중인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알리바바와 징둥닷컴이 양분하던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핀두어더가 등장한 건 지난 2015년입니다. 5년 만에 사용자 수 7억 8천만 명을 돌파해 두 업체를 제쳤고 시가총액은 작년 말 1958억 달러를 기록하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저도 2년 가까이 중국 생활을 하면서 주로 핀두어더로 물건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최근엔 스마트폰에 연결해 쓰는 이 무선 핀 마이크를 사봤는데 가격이 불과 3,000원 남짓입니다. 중국의 다른 쇼핑 앱보다도 2,000원 이상 저렴하고 한국 가격과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입니다. 중국 남부 선전에서 출발한 물건이 이틀 만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서울과 베이징 사이 직선거리보다 2배쯤 먼 길이지만 배송비도 무료였습니다. 이런 초저가 판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먼저 기존의 중간 유통 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가격을 확 낮췄습니다. 3개의 공장, 중국 현지에서 만든 값싼 물건을 AI 판촉 시스템을 통해 직접 소매로 팝니다. 大幅度地压缩了中间通路成本，省掉了中间的广告费，使得原来的供货价变成了现在的零售价。 같은 제품이라도 관세를 물고 수입해서 파는 미국 아마존이나 우리나라 쿠팡과는 출발점부터 다른 셈입니다. 중국 내에서 택배 단가는 보통 5유안 안팎, 우리 돈으로 1,000원이 못 됩니다. 14억 인구에서 나오는 규모의 경제와 저임금 노동, 택배 업체 간 무한 경쟁이 만들어낸 가격입니다. 一天的出货单量就有几千甚至上万票，所以就是说每一单哪怕有1毛钱的价差，可能都会对他们的成本带来比较大的影响。 중국을 제패한 핀두어더의 초저가 전략은 테무란 간판을 달고 해외로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밖에선 최대 15배나 올라가는 배송료, 차이나 커머스의 주요 출혈 부위이기도 합니다. 막대한 손실을 감내하면서 해외 시장을 공략하는 초저가의 다음 순서가 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듯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뿐 아니라 교육과 경영,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강연 프로그램 클래스온이 오늘 처음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되는 클래스온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